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쯤 학교를 마치고 와서는 뜬금없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시험은 왜 보는 거야? 그건 갑자기 왜 물어? 우리 반 남자애가 나보다 점수 높게 나왔다고 잘난 척하잖아. 그랬구나. 근데 시험은 100점을 맞으려고 보는 게 아니라 네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기 위한 거야. 엄마가 생각하기에 공부를 잘한다는 건 스스로 궁금한 걸 찾아보고 알아가는 게 공부가 아닐까 싶은데? 저 역시 어릴 적에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지긋지긋한 시험을 왜 봐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대학만 졸업하면 공부와는 영영 헤어짐을 맞을 줄 알았죠. 하지만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이름 지어진 과목만 없을 뿐이지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게 공부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피할 수 있는 불행, 정보만 있었다면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 등 지식을 찾고 활용하는 기술은 인생의 크고 작은 상황에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공부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결국 공부란 지식을 정리해 머릿속에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식을 정리하는 기술인 공부. 이 공부법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3가지 마음의 자세가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습관입니다. 생행습성운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생각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이 되고, 성격은 운명이 된다는 말처럼 평소에 별 생각 없이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게임하듯입니다. 어떤 일을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은 그게 뭐든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공부나 일은 게임, 성적과 월급은 게임 점수가 되는 거죠. 더불어 즐기기 위해서는 여유가 필요한데요. 한 단계 고차원적인 시점에서 지금을 바라보면, 예를 들어 나는 2년 전에 죽었고 지금은 보너스 스테이지 같은 덤이다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져서 게임하듯 냉정하게 상황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재미입니다. 주제가 게임 정보든 카레 만드는 법이든 꽃 기르는 법이든 뭐든 좋습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 찾아보고 그것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실천해보는 것. 독서나 조사 같은 일련의 작업에 익숙해지는 것이 공부에 재미를 붙이는 첫걸음입니다. 습관, 게임, 재미를 바탕에 깔았다면 이제부터 지식 정리 기술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독서입니다. 뭐든 좋으니 글을 읽고 즐거움을 느끼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원작, 영화를 소설화한 것도 좋습니다. 내가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관심 있는 책부터 시작하는 거죠. 글에 익숙해지기, 글자가 많은 책에 대한 거부감 없애기를 첫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독서를 했다면 독서 메모의 과정도 필수입니다. 책을 읽고 깨달은 것이나 생각한 내용을 나의 언어로 표현해보는 거죠. 아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지식은 진정한 내 것이 됩니다. 수많은 문자열 속에서 어느 부분에 자신이 반응하는지를 정리하다 보면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기술은 오감 활용법입니다. 책에서 읽기만 한 정보는 나와 무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때 감각이나 감정, 경험 등의 메타 정보를 정보에 연결해두면 기억에 오래 남게 됩니다. 냄새를 그림으로 느끼거나 맛을 음악으로 느끼는 공감각을 활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많은 내용을 암기할 때 멜로디를 붙여 노래로 만들면 쉽게 외워지는 원리입니다. 어떤 것을 외울 때는 눈으로만 읽지 말고 몸의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 보세요. 세 번째는 아웃풋입니다. 정보를 머리에 집어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보내는 아웃풋의 과정은 지식을 더 효율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본인 공부에 더 도움이 된다는 말처럼 다른 사람에게 잘 설명할 방법을 고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이 정리됩니다. 때문에 공부할 때는 공부한 내용을 주변에 이야기하거나 블로그나 트위터에 적극적으로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블로그를 타인이 봐도 좋은 나를 위한 공부 노트로 활용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캘린더 관리법입니다. 대부분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스케줄을 짠 뒤 진행할 텐데요. 이때 스케줄 기간은 3등분이 좋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인간이 직감적으로 파악하기 쉬운 수이기 때문이죠. 만약 일정이 길어서 해이해질 것 같다면 각각을 전후반으로 다시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스케줄과 업무를 잘게 쪼개놓으면 다음 단계는 잊고 눈앞의 작업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기억하는 것보다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눈앞의 것에 대한 집중력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5번째는 시간관리법입니다. 일은 시간을 정해놓고 할 때 생산성이 좋습니다. 특히나 시간은 쪼개면 쪼갤수록 활용도가 더 높아지는데요. 예를 들면 3시간 일하고 30분 쉬는 것보다 1시간 일하고 10분 쉬기를 3번 반복하는 편이 일을 2배 정도는 더 순조롭게 만듭니다. 시간 쪼개기의 장점은 시간과 작업량의 기준이 생겨 점점 스케줄 짜는데 능숙해진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사이사이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거리를 준비합니다. 목욕이나 산책, 운동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머리를 쓰지 않고 신체에 쾌감을 주면서 뇌를 쉬게 해줍니다. 머리는 공부할 때 충분히 쓰므로 휴식을 취할 때는 머리를 쓰지 않고 기분을 전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리와 빛, 맛, 향기 등 오감을 자극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공부법, 다시 말해 지식을 정리하는 기술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왜 해야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인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공부로 인해 일할 때 도움이 돼 수입이 올라가기도 하고 살면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결책을 찾아낼 수도 있는 것이죠. 공부법을 익히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나이가 얼마가 됐든 늦은 때란 없겠죠.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나만의 공부를 즐겨보세요. 지금까지 엄마의 책장이었습니다.